자, 우리 39번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는 실제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문을 했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먼저 지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stimulative definition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원래 자극하는 정의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문에 원래 이제 stipulative definition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 원문에서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썼고 그것을 그대로 39번 문제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조금 뭐랄까요? 좀 혼선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stimulative definition이라는 것은 없고요. stipulative defini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규정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규정적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특정한 의미로 새로 정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뜻이나 다르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거랑은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규정적 정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들어간다면 이 글이 쉽게 익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 부분은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애매합니다. 이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적혀 있어서 선생님이 그냥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부르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의 개념은 규정적 정의로 알면 좀 해석하는 데에 통일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a general rule,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란 뜻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더 낫습니다. 뭐가 낫냐면 만약에 너의 정의가 correspond, 일치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as possible 보이나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무엇하게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밀접하게 너의 정의가 일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랑 일치하냐면 to the way,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하고 꾸며줍니다. 너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데 어떤 논의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논의냐면 너의 어떤 주장이 관련이 있는 그런 논의들에서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이랑 최대한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 이제 pertine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관련 있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to가 뒤에 붙는데 이 to가 위치 앞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to가 여기 있어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씁니다.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좀 정의를 조금 다시 새롭게 하자면 이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최대한 용어의 정의가 자기의 주장이랑 관련된 논의에서 쓰이는 방식이랑 일치하게끔 해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치팅데이라는 단어 알죠? 치팅데이. 치팅데이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끼리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다가 오늘 하루는 먹고 싶은 거 먹자 하는 그 날이 이제 치팅데이죠. 근데 원래 치팅이라는 게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속이는 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치팅데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이게 무슨 속이는 날인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약간 만우절 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날인 건가? 라고 착각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통을 그 사람과 할 때 이 치팅데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서로 약간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에 따르면 그 용어의 정의가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방식이랑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치팅데이? 치팅데이는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날이구나 라는 것과 그 정의와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 의사소통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고요. 자, 그러나 여기 적혀 있네요. 그러나 there will be occasions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좀 적절하고요. 심지어 필수적인 경우가 있대요. 근데 뭐 하는 게 필수적이냐면 코인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별한 용도를 아예 만들어내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부르기에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용도를 아예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의 소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where를 써주실 것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해당됩니다. This would be the case. 여기 케이스가 경우인데 뭐 어디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하고 where이 한 번 더 이제 꾸며주죠, 그렇죠? 현재 어휘가 구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가 생각했을 때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구분들을 만들 수 없을 때 그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정리해서 얘기하면 규정적 정의가 필요한 경우는 현재의 언어로는 뭔가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필수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이 볼드 치려 있는 이유는요. 이 글이 원래 문장 삽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어가 없죠. 일반적인 언어에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 기억을 묘사하는. 그런데 어떤 기억이냐면 무언가의 기억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언가의 기억일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부분이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experience 이렇게 끊어볼게요. 여기가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여기 앞에 있는 걸 한 번 더 꾸며볼게요. 그러니까 이 기억, 여기서 it은 memory of something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memory of something이요. 자,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했을 것에 대한 기억일 필요는 없는 기억을 묘사하는 그런 용어가 일반적인 언어에는 없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그 사람이 경험한 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럴 때 그 기억을 좀 지칭할 수 있는 그 용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예시가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너의 기억을. 그러면은 나는 어떤 기억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이고. 여기.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험을 하는 건데 내가 경험했던 기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기억을 공유를 했을 때 지금 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모리와는 다른 그 메모리가 생겨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것을 그냥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원래 보통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이 아예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용어, quasi memory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유사 기억이죠. 그렇죠? 유사 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듭니다. to refer to 가리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가상의 기억과 같은 경험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quasi memory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비교적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가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어쨌든 일반 언어가 설명하지 못하는 개념을 정의를 통해서 즉 여기서는 규정적 정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규정적 정의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로 보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흐름은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소재가 좀 헷갈리고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도 문제 막상 나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숙지해 보세요.